도메인 네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숫자로 표현된 IP 주소를 알기 쉽게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2개에서 5개 영역으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지금 워낙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이버나 사이트 가겠다 그러면 www. 네이버닷컴이라는 이렇게 도메인을 치고 이제 그 네이버닷컴의 웹서버죠. 네, 찾아서 그 해당 서버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도메인이라는 이게 별로 없었습니다. 도메인이 굉장히 보편하게 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중반, 그다음에 90년대 말에 닷컴 열풍이라는 게 붑니다. 닷컴 열풍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회사가 도메인을 따갖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또 인터넷 통해서 뭐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그 웹사이트를 구성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걸 이제 닷컴 열풍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뭐 90년대에는 뭐 다양한 IT 회사도 막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뭐 그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시대를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이 도메인 기반의 사이트 접속이나 이거 하고 계신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도메인을 없이 그냥 IP로 접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 제가 무슨 사이트 접속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그쪽 서버에 IP가 몇 번이냐 그 IP를 알려주면 이제 그 IP를 치고 이제 그 서버에 접속한 형태대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네 일부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IP 접속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면 대부분 이제 제가 리눅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대부분 어, 그 네이버라는 이 사이트 가실 때, 뭐 예를 들어 화이폭스 이렇게 켜보겠습니다. 화이폭을 켜서 도메인이라는 걸 다 치고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도메인을 치고 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검색어나 주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도메인을 치는 건데, IP를 치고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네이버의 IP를 한번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명령어에 대한 사용법은 나중에 네트워크 관련 명령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이버 그 네이버 웹사이트에 대한 IP를 이제 알아보는 명령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nslookup이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nslook 하고요. 그 다음에 www.naver.com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사용하는 이제 IP를 알려줍니다. 네이버가 뭐 워낙 그 등록된 웹서버로 사용된 IP들이 좀 많은데 여기 보면 125점 네, 125점, 209점, 221점, 141이라는 IP를 쓰고 있다는 거. 즉, 직접 이걸 쳐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네이버로 지금 나온 IP 125, 네, 쳐보겠습니다. 네, 125점, 네, 209점, 네, 222점, 140 이렇게 치면 네이버를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사이트가 열리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HTTPS라고 해서 예전에는 여기 위에 이제 그 IP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웹사이트도 이제 암호화를 하면서 HTTPS 프로토콜이 되면서 이제 일반 요청도 IP로 치는 요청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HTTPS로 밀어 넣어 버리면서 이제 도메인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과 뭐 한 4, 5년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네, 여기 IP 치면 그냥 IP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예전에 대부분의 사이트들을 접속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IP를 치고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P를 외우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다음이다 그럼 다음이 아니고 카카오 다 지금 뭐 다음 카카오죠. 다음 카카오 사이트를 접속하려게 되면 또 다음 카카오 IP도 적어둬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어떤 이제 십진수 형태의 이런 그 IP 주소를 외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도입한 시스템이 이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여기다 설명 나온 대로 사람이 알기 쉽게 영문으로 표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면 2개에서 5개 영역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건 이렇죠. 뭐 컴퓨터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이름, 기관 종류, 국가 이름으로 구성됐는데 요즘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게다가 지금 또 그 도메인을 관리하는 뭐 뒤에 설명드렸지만 ICN에서 도메인을 팔고 있습니다. 구글 뭐뭐점.gl 이런 걸 뭐 구글에서 네,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도메인을 사다 보니까
맨 뒤가 이제 국가가 아닌 어떤 이제 어떤 회사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전통적인 어떤 이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뭐 한남대학교다 그러면 한남대학교가 도메인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h.k라는 도메인을 우리가 딴다는 표현을 딴다는 거는 뭐냐면 한남대학교가 그 사용하는 그 IP 주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도메인 서버에다가 한남.h.k라는 서버에다가 한남대학교 사용하는 IP를 이렇게 등록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단위로 보통 이제 그 도메인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데, 그 비용이 그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운영되는 그 DNS 서버에, 도메인 네임 서버에 이제 자기가 산 IP,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산 도메인 몇 페이지 IP를 등록해서 사람들이 뭐 한남.2000k를 치면 IP를 이렇게 변환해서 알려주는 그런 비용으로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남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KR 도메인이고요. A씨가 아카데미 대학 기관이고 한남이라는 도메인을 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이걸 도메인을 사면 앞에 붙는 이름, WW는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보통 이제 웹서버들을 보편적으로 WW이라고 웹서버의 컴퓨터, 그러니까 맨 앞부분에 이 WW는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웹서버는 그냥 WWW이라고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부분 WW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메일 서버다 그러면 보통 메일로 주고요. 네임 서버다 그러면 NS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이 컴퓨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체계들이 도메인 체계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이 도메인은요, 누가 관리하냐면 또 뒤에 또 기관 잠깐 나오겠지만 ICANN이라는 데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현재 IP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도 다 관리하는 그런 그런 이제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국제 인터넷 뭐 자원관리 기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IP는 예전에 IIN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도메인도 다 이제 팔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한글도 지원해주고 유니코드도 우리가 도메인 등록해서 이제 하게 되면 한글, 뭐 예전에 한때는 또 한글 도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긴 합니다. 다양한 언어도 현재 이제 도메인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전통적인 어떤 이제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많이 파괴됐다고 말씀드렸죠. 한남대학교 같은 건 그냥 한남 유니버시티 약자인 뭐 hnu.kr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www.요. hnu.kr만 쳐도 한남대학교 홈페이지 열리게끔 이렇게 도메인 여러 개 이렇게 그를 이제 따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메인이라는 건 전류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영문으로 표기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한글이나 이런 것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도메인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냐는 거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보통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건 초기 이제 유닉스에서요. ETC 및 호스트, 링스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87년에요. DNS 아직 소개되기 전에 유닉스에는 ETC 및 호스트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ETC 및 호스트라는 파일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별칭, 그 호스트명의 별칭을 등록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파일이 ETC 및 호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가상머신을 2개 띄워놨습니다. 요게 이제 시스템 하나 있고 이쪽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IP가요. 여기는 이제 103번이고요. 뭐 ETH 1번 여기 103번이고요. 이쪽 시스템이 여기 이제 ETH 2번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104번입니다. 한쪽 IP가 이제 103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104번으로 이제 만약 접속하면 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핑하고 192.168.56.104번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예를 들어 뭐 텔넷을 접속하든 뭐 FTP 접속하든 항상 IP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손쉽게 그 104번에 대한 어떤 별칭을 등록해서 손쉽게 쓸 수 있게끔 등록하는 파일이 ETC 및 호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뭐 캣 한번 해보겠습니다. 캣 하시고요. ETC 및 호스트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뭐 조금 줄여야겠네. 이게 기본 샘플로 된 게 굉장히 길다 보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캣 해보시면요. 예, 다시 캣 해보겠습니다. 캣 해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127.0.1이라고 되어 있고, 콜론 0.0.1은 이제 그 IPv6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시고요. 여기 보면 127.0.0.1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그 로컬 루프백이라는 장치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기 자신 네트워크 테스트할 때 127.0.1로 하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7.0.0.1이라는 IP에 이제 로컬호스트라는 별칭, 보통 여기 보면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IP에다가 로컬호스트라든지 로컬호스트.도메인이라든지 로컬호스트4, 로컬호스트4.도메인.4 이렇게 등록했는데 이 IP에 대해서 지금 별칭을 지정한 겁니다. 즉 원래는 내가 그 내 호스트에다가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겠다 그러면 핑 뭐 127.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일일이 치기가 불편하다. 그럼 로컬호스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핑 하시고, 네, 로컬호스트라고 이렇게 치시면, 자기 자신한테 네트워크가 예를 들어 핑이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형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컬호스트라고 호출을 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ETC 및 호스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보면 다시요. 자, 104번을 맨날 이게 지금 104번 시스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쪽 104번 시스템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맨날 호출을 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간단하게 등록을 하면 VI ETC 및 호스트에다가요. 여시고요. 자, O 누르고요. O 누르시고 이쪽에다가 상대방 IP를 칩니다. 192.168.56.104번 하시고 탭으로 띄시면 돼요. 탭. 그 다음에 별칭을 뭘로 줘볼까요? 뭐 두 번째 웹서버라고 할게요. www2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콜론 WQ 조정합니다. 다시 캣 한번 해보겠습니다. 캣. 자, ETC 및 호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스트. 자, 그러면 192.168.56. 말씀드린 여기 탭을 띄시는 거예요. 탭으로. 192.168.50.104번을 www2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요. 원래는 IP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테스트 하셨잖아요. 핑 192.168.56.104번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핑 이 테스트가 104번 가는 걸 보이시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네, 불편하다는 거죠. 저렇게 IP 다 찍게 되면 지금 www2로 등록이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핑 www2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아주 지금 뭐 IP 보시면 104번으로 잘 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즉 특정 호스트에 대한 이런 이제 그 IP 기반으로 별칭 뭐 엘리아스라는 표현을 쓰죠. 엘리아스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가상 도메인 자기 자신한테 뭐 가상 도메인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변형을 하면 네, 다른 사이트로 이렇게 해킹이 되게끔 네, 유도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통 어떨 때도 쓰냐면 지금 우리가 웹사이트에다가 이거 제가 쳐볼게요. 보통 이제 www. 다음 점 넷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음 점 넷. 자, 그럼 다음 사이트로 가겠죠. 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다음 사이트가 열리는 걸 확인을 하셨죠? 자, 이제 굉장히 재미난 건요. 네, 저 ETC 호스트를 변조를 하게 되면 다음이라고 쳤을 때, 네, 네이버로 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네이버, 다시 죄송합니다. ns 누르고 www.네이버.com 해볼게요. 그럼 네이버의 IP가 네, 125.209.222.142가 되는 거죠. 네, 요거를요. 네, 요거를 일단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창을 닫아보죠. 네. 네. 자, 그러면 저 IP, 저거를 이제, 즉, 쉽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뭐냐면, 다음 점 넷을 쳤을 때 네이버로 가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통 이제 리눅스에서 웹 호스트로 그 호스트명, 도메인 네임을 호출했을 때 가장 먼저 참조하는 파일이 etc 호스트입니다. etc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으면 DNS 서버, 나중에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지만 DNS 서버를 참조하지 않고요. etc 호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로 이렇게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그 시스템, 별칭이 부여된 IP 주소를 찾아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인지한다라고 보시면 해보겠습니다. VI요, etc 호스트에다가요. 자, 이렇게 O 누르시고요. 아까 네이버 IP가 125.209.222.142번이 됩니다. 탭하고요. 제가 www. 다음 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요. 자, 저게 스페이스처럼 보이지만 탭으로 띈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동영상 보였어요. www. 다음 점 쳤었을 때 다음 사이트로 정상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어떻게 되나 봐보세요. www. 다음 점 넷을 쳤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네. 이게 지금 캐시에 남아있네. 잠시만요.
저 HTTPS를 불러왔거든요. 날리고 해보겠습니다. 날리고. 방문 기록 삭제해 보겠습니다. 예,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전체. 예, 다 삭제할게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다음 점 데이터 하게 되면 네, 다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다시 이제 더블 점 다음 점 데이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딱 치면 어디로 가냐면 화면 보시죠? 네, 네이버로 가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왜냐면 다음이라는 그 이름을 네이버 IP를 지정했기 때문에 DNS에서 다음 점 넷에 이제 더블 다음 점 넷에서 IP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호스트에 ETC 호스트라는 파일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그 설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다른 사이트로 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ETC 이런 체계가 현재 DNS 서버 시스템의 이제 효시가 된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계속 설명을 드리면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게 ETC 호스트라는 파일이요. 하나 아셔야 될 게 윈도우에도 있습니다. 윈도우에도 호스트라는 파일 가지고 써요. 그래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특정 회사의 그 백신 프로그램이 호스트 파일에다가 자기네 쪽 그 IP를 등록해서 이제 호스트 파일을 변제 쓰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윈도우에서도 호스트 파일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DNS 속이기 전에 이제 유닉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여기다 등록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서울대학교에 내가 자주 방문을 해. 그럼 서울대학교 IP를 치고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도메인이 없는 시절에 IP 치기 불편한 거. 그러니까 ETC 호스트에다가 서울대학교 IP를 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서울이라고. 응? 서울대학교 IP가 뭐 211.5.0.9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IP를 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ETC 호스트에다가 이 IP를 서울로 하게 되면 그냥 뭐 서울이라고만 해도 그 사이트가 접속이 되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제 관리자들이 인터넷에 공유했어요.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써라. 그래서 이게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표기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울이라는 이름에 서울대학교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이라는 별칭에 뭐 서울신문사도 해놓고 어떤 사람은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서울의사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 방법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서버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몇 대 안 됐대야.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사용했다라고 치면 되는데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가능이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서버를 한 대 두기 시작했어요. DNS 서버라는 걸 두고 여기에 이제 이 호스트 파일 같은 역할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이제 이 IP, 이 DNS 서버로 사용되는 IP를 이제 통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이 도메인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DNS 서버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뭐 도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DNS의 이제 그 효시가 된 파일이 ETC 밑에 호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에 두고 이제 자동적으로 도메인별로 이제 IP를 조회해주기 그런 시스템이 DNS 도메인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메인의 체계요. 자, 도메인의 체계는요, 최상위가 루트입니다. 루트. 점. 끝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그런 형태로 역트리 구조. 이게 보통 여기 우리가 보통 루트라고 부르죠. 루트 서버라고 부릅니다. 루트 점을. 루트가 그냥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도메인의 뿌리가 된다라고 해서 점이라고 루트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그래서 도메인 이렇게 사이트 쓸 때는요 뒤에 점 찍으셔야 됩니다. 지금 점 찍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제 보시면 네, 브라우저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원래는 여기서 뒤에 점을 찍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뭐 점 네이버.com 점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근데 왜 안 찍느냐면 자동적으로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도메인 점을 찍도록 되는데 굳이 지금은 안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도메인의 끝을 뜻하는 게 루트고요. 그 다음에 바로 1단계 아랫단계 보통 이제 국가 도메인. 사실 국가 도메인 전에 이제 등장한 게 뭐 닷컴, 뭐 닷넷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최상위 1단계 도메인을 뭐 TLD라서 탑 레벨 도메인에서 최상위 도메인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7개.
7개의 최상위 도메인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전 세계로 확대가 되면서 최상위의 이제 국가 코드를 넣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상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게끔 팔죠. 단축 지금은 뭐 단축 URL이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메인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초창기 이제 그 최상위 도메인은 7개가 있었다는 거죠. .com, .net, 뭐 org, edu, 뭐 gov, 뭐 military, 뭐 international 이렇게 7개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ISO에서 3166에 의거해서 국가 도메인 2자리를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도메인이 보통 이제 기관 이름이 왔었죠. 이 .com을 쓰시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추가된 게 이제 기관명들이 2단계에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 쭉 구성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CN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메인들을 이제 팔기 시작하죠. 2010년에는 이제 뭐 닷비즈라든지 닷넷, 닷네임, 인포, 뭐 쿠, 뭐 뮤지엄, 에어로, 프로 같은 최상위 도메인 추가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도메인, 뭐 지명이라든지 뭐 기관명을 붙는 도메인을 받아서 이제 배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키사에서 원래는 인터닉이라고 부르고 NIC라고도 불리는 볼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NIC라고 치면 접속돼요. nic.or.kr 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 도메인은 이제 KR 도메인을 이 키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2단계로 뭐 회사인 경우 CO나 OR 이런 식으로 허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직접 이제 뭐 KR 앞에 뭐 어떤 기관 이름이 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글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뭐 전체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이제 도메인을요. 네, 국제적인 어떤 이제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 기관이 ICANN이거든요. 가볼까요? www.icann.org 예, 가보시면 이게 이제 그 도메인하고 IP를 관리하는 국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제 국가에 할당된 IP나 도메인들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가서 키사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NIC라고 불렀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이제 IP 초창기에 그 IP를 관리하는 데를 NIC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NIC라고 부르고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도메인 이제 인터닉이라는 NIC, 뭐 internet.org 여기서 그 ICNN이 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그 NIC 인터넷에서 IP를 관리했는데 문제는 인터넷이 여기 보시 도메인 인터넷.net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네, 뭐 같이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밑에 보시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에 이 인터넷 운영한 데가 미 상무부였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ICNN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운영된다고 되어 있죠. 초창기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다 IP를 다 관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ICNN으로 지금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도 그래서 초창기 도메인 뭐였냐면 NIC였어요. KR NIC. 지금 www 그냥 nic.or.kr 해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키사로 그냥 지금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크롬이 워낙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키사에서 같이 이렇게 IP 주소나 이런 거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KR NIC라고 나오죠. KR NIC.or.kr 이런 식으로 여기서 국내의 KR 도메인을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에 대한 이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최상위 도메인 코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상위 도메인도 있고, 이거 1단계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기관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현재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최상위 도메인, 링스마스터 시험에서는 가끔 물어봅니다. 가끔 컴퍼니죠, 영리를 기업하는 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회사고요. 넷은 네트워크 관련 회사고, ORG는 이제 조직, 기관, 단체, 에듀케이션, 교육기관, 거버먼트, 미 연방정부기관이고, 밀리터리가 미 군사기관이고, 인터내셔널은 이제 국제기관,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이트 가봤죠? ICNN입니다. International
corporation for assigned domain.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하고 이제 IP 어드레스를 부여하는. 그래서 ICNN은 이제 국제 도메인 관리기구에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그 루트 서버를 IANN에서 관리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도 미 상무부 소속이라고 되어 있죠. 인터넷 NAC에서 다 했는데 예, 반발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 왜 미국에서 주도로 하냐 해서 이제 국제기구 탄생한 게 ICNN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ICN에서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IP 주소, 프로토콜, 그다음에 포트번 할당, DNS 감독 이런 거 전부 다. 그다음에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부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ICN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IPv6죠. IPv4가요. 43억 개입니다. 43억 개, 32비트 체계였기 때문에 네, 이게 32개가 이제 43억 개 정도인데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돼서 이제 그걸 늘리기로 이제 하고 정한 게 이제 128비트, 네, 이에 128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무한이죠. 뭐 제가 뒤에 책에 설명드리겠지만 약 340간 정도의 이제 개수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주소 표현은 16비트 단위로 해서요. 8자리씩 쪼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기는 16진수, 워낙 이제 그 자릿수가 크다 보니까 16진수를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0000서부터 FFF까지라고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6진수, 그 IPv4는 네, 뭐 클래스 이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예, IP 주소의 개수. 제가 이거 IPv4는 32에 32승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42억 9,496만 7,296개입니다. 근데 이제 IPv4는 뭐 보통 개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IPv6는 이게 128승인데 몇 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340간 정도입니다. 뭐 어떤 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직접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Pv6의 특징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주소가 확정됐죠. 당연히 뭐 128도 확정돼서 거의 무한해. 뭐 저거 뭐 지금부터 해줘도 뭐 대대손손 세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IPv6는 뭐 무한에 가깝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패킷 크기가 확장이 되죠. 그래서 IPv4는 64K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전보그램 옵션이라든지 추가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크기도 받을 수 있고 대역도 넓은 댓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이제 호스트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받는 형태대로 가고 있고, 뭐 클래스도 없습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헤더 구조도 더 단순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확장이대로 변경돼서 이제 과도하게 사용된 오리지널 오버헤드 줄일 수 있다고 하고 프로토콜 연속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름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필드 레벨, 플로어 레벨이라는 그 레이블, 뭐 라벨이라고 보통 우리가 발음하기도 하죠. 예, 트래픽을 이제 그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해서 특정한 어떤 이제 그 뭐 패키지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증 및 보안 기능도 어느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패킷 출처기라든지 데이터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확장된 헤더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이요. 네. 보통 이제 IP 주소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IPv4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이렇게 IP를 한정 나눠줘요. 그래서 IP만 보면 이게 어디서 들어온지 아는데, IPv6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네, 물리적 위치에 제한받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은 주소를 내가 할당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기기, 왜냐면 지금 뭐 단말기들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도메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책의 첫 번째 영역이죠. 네트워크 개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